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신 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 방송이 크게 볼 거는 없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럼에도 이렇게 뭔가 찾아와 주신다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땐 좋은 거를 최대한 전달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겠다.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또 되네요. 네,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조금 올라줬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속상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하락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일자로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볼게요. 대충 최고점 찍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계산해보면 410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락장이라는 게 참 지독하죠. 사람 피말리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멘탈 잡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정말 질릴 거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과연 상승장은 언제 찾아올 것인가 라는 고민들 누구나 다 하는 문제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지겨운 하락장을 버텨내면 상승장 또한 이렇게 길게 또 유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상승장 또한 몇백일씩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락 뒤에는 상승도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겨운 하락장을 겪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건 역사가 증명해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멘탈이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유지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파 선생님은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비트 현물 매집 마치고 2-3년 버텨볼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매집해야 되는 구간은 12K에서 16K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20K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락 폭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약 77% 떨어졌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폭을 계산을 다 해볼게요. 자, 84%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대충 72% 하락했습니다. 얼추 뭐 하락폭으로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수준에는 도달했다고 보이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 하락장도 80 몇 프로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대충 뭐 80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K 정도가 나오게 돼요. 13K를 매물대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또 강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현재 이렇게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나는 충분히 버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거시경제 무시할 수 없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침 브리핑 때도 썼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실이라는 거는 실제하지가 않는다. 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으로 10K 언더를 본다는 의견도 다분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의견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뿐이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허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의견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물고 뜯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느끼는 바는 굉장히 다 다를 겁니다. A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B라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고, C라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D라는 사람은 그저 그렇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주관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선 결코 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현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12K에서 멈추겠냐? 아니면은 또 누군가는 야 8K 가겠니? 근데 그런 맥락으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과 싸우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상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5번. 네, 교재 인증 확인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네, 5번. 좋아요. 영상 윗부분을 좀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근데 이게 위에 배너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지금 대략적으로 이런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어요. 시메티컬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50대 50인 확률을 가진 패턴이 나와줬고 그 다음 살짝 위로 공 하나 그려준 상태에서 흐르고 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봤을 땐 당연히 여기 전저 부근이 되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전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캔들을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캔들이 우선 이쁘게 흐르지 않는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캔들의 모양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모양이 흐르는 듯한 형태로 빠진다는 건 결국엔 모멘텀을 하방으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돌아가기 위해선 이 모양이 반대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흔히들 캔들의 조합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캔들의 조합이 좋다, 캔들의 조합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캔들의 조합은 이렇게 곡 형태로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캔들의 조합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가 모멘텀을 돌리는 하락 이런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만원으로 1억 만들 때 레버리지는요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요. 50만원, 60만원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내가 확신이 있는 자리에서는 50배, 60배 이렇게도 때릴 때가 있어요. 몇 퍼센트냐면요. 그것도 동일해요. 시드가 적을 때는 30%, 뭐 20%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시드가 좀 많아졌다 싶으면 5%, 3% 확확 줄입니다. 자, 캔들이 이쁘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캔들이 이쁘다의 표본이 뭐가 있을까요? 쌍바닥 있겠죠. 아니면 역헤드앤 숄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아고널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이아고널 패턴은 또 이제 엘리어트 파동 1파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합이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요렇게 밑으로 급락이 나오는 형태의 패턴은 우리가 모멘텀을 하방으로 잡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패러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하나 대략 그어보고 이 친구가 모멘텀을 돌리는 듯한 움직임은 캔들의 조합이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쌍바닥 형태로 나와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캔들의 조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반대로 차트를 돌려보게 되면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차트라고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반대로 돌렸으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곡 형태. 그러니까 캔들의 조합이 이쁘다라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을 이렇게 반원 형태로 그려주면서 돌려주느냐, 고점에서 돌아오면서 떨어지느냐, 요게 전부거든요. 일봉으로 우리가 고점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캔들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죠. 바닥에서 돌릴 땐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죠. 결국에는 요겁니다. 고점 형태, 저점 형태 형성이 되는지 만들어주는지 캔들의 조합이 그거를 본다는 게 캔들의 조합을 본다. 사실 별거 아닌 거죠. 거칠에만 있는 겁니다. 거칠에만. 요즘 장에서도 100만원 1억 챌린지 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너무 없고 저는 이미 마음이 상방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라 숏을 진짜 안 칩니다. 롱자리에서 롱만 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랄까 제가 그걸 잃은 거죠. 사실 주관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만의 기준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트는 혼자 보면 힘들까요? 설명해 주시면 잘 보이는데 말이죠. 그거에 대한 해답은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이 스스로 보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잘 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연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비트가 어쨌든 전저 부근에서 반등을 주긴 했잖아요. 정확하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 매물이 쌓여 있는 것 때문에 윗골이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모멘텀을 돌려주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자리가 롱한테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시나리오고요. 그냥 제 주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뭐 이렇게 전저 부근이가 롱 잡고 여기 스탑로스 걸어서 롱 계속 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돌파돼서 안착하는 흐름 나오고 모멘텀이 확 돌아가기 전까지 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딩은 의견이다, 그리고 대응이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 선생님이 현물 매집 우선하고 선물 공부 후 100만원 정도로 선물도 해볼까 하는데 선물 시작 금액으로 적당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금액은 하 선생님이 시드가 500만원이라고 칠게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총 시드가 500만원이에요. 여기서 1% 하시면 됩니다. 1% 5만원으로 해보시면 돼요. 5만원 정도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 연습해보셔라. 내가 총 투자할 수 있는 시드가 500만원이면 여기서 1%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인데 여기서 100만원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500만원이면은 5만원, 1000만원 있으면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일단 연습해보시고 조금 내가 실력이 붙고 결과적으로는 시드가 우상향했다 그러면은 6개월이면요 그 매매 방법이 검증이 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매매 방법만 지킨다면 결국에는 돈을 버는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셨다면 6번 한번 눌러주세요. 6번. 네, 6번 입력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선물 투자,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 레퍼럴 코드로 가입하시고 투자하면 제가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쓰면 쓸수록. 근데 적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만 하셔도 돼요. 제가 솔직하게 하면 1000만원 하세요, 뭐 2000만원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1% 적게 하십시오. 적게. 안전하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끌어내고 싶지가 않고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걸로 만들어 보고 싶진 않거든요. 이렇게 뭔가 수익 구조를 막 크게 이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최대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연습하시고 연습이 됐다면, 어쨌든 내가 돈을 벌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벌었다면 검증이 된 거니까 그때 늘려가는 게 낫습니다. 책임감 없이 뭔가를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언제쯤 하락장 끝날까요? 올려드린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빨간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보이실 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 정말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홀딩하고 있는 기간도 꽤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물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의 물린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물린 사람이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보시면 물린 사람이 제일 많았을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방밖에 못 보는 거예요. 물론 경기 침체 뭐 좋은데 데이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현재 자산시장이 또 매수 우위라는 것도 한몫하고요. MFI 지표, 요거는 RSI랑 거래량이랑 합친 지표인데 이 지표를 토대로 과거를 봤을 땐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횡보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보자면 지금 손실 중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이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격은 저점이었다. 항상. 안 그런 적이 없었다. 안 그런 적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댄님이라는 분이신데 현재 자산시장이 매수 우위라는 걸 또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MFI 지표로 봤을 때는 이게 MFI가 과매도권에 비슷하게 도달을 했을 때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갔다.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최대 5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대 5개월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볼게요. 기간으로 해서
해서 오늘부터 5개월로 하면은 이렇게 횡보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횡보의 레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데이터들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제가 늘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횡보는 필요해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수렴을 해서 올라가든 횡보를 해서 올라가든, 얘도 뭐 이렇게 수렴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길을 모으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저의 앞으로 시야가 이해되셨다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4번. 아무튼 지금 시나리오는 이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의견 다르신 분들 분명 계시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거 하나예요. 누구도 정답은 모르고 내가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남들이 싫어하지도 않잖아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유 있는 어떤 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모든 상황에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장착되기를 바라시면서, 아무튼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방향성은 결국엔 이거예요. 이거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는 결국 하락 중이에요. 일봉에서는. 그쵸? 일봉 패러럴 채널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매도 우위라는 거는 차트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겠죠. 모멘텀이 일단은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상단을 뚫어주기까지 기다려야겠죠. 내일도 방송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찾아와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길게 해봤자 뭐 말씀드릴 것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마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돌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